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현장 체험학습 날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하여 안타깝게도 체험학습이 취소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게 속상해할 것 같은데, 그래도 선생님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재미있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대해도 좋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번 시간에 학습하게 될 내용은 과연 무엇일까요? 벌써 궁금하지 않나요? 자, 그러면은 오늘 바로 학습할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의 주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대중교통이라고 하면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혹시 대중교통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는 친구 있나요? 다들 대중교통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면은 네 가지 사진이 나와 있어요. 자, 첫 번째 사진은 어떤 사진 같아요? 자신 있게 우리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첫 번째 사진 어떤 거죠? 초록색 버스죠. 그렇죠. 맞아요. 여러분들이 통학버스도 요즘 자주 타고 있죠. 학교에 등교 수업을 해서 학교를 오게 될 때 통학버스를 많이 이용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때 사용하는 바로 버스라는 차입니다. 대중교통 중에 아주 대중적인 대중교통 중에 하나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사진. 자, 두 번째 사진은 어떤 교통수단일까요? 자, 자유롭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음, 굉장히 버스보다 길이가 길죠. 네, 굉장히 길이가 길고 사람도 더욱더 많이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바로 두 번째 사진은 지하철입니다. 지하철.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버스보다 더 먼 거리를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교통수단이죠.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사진을 한번 볼까요? 자, 이거는 뭐죠? 어디에서 많이 본 것 같은데요. 자, 여기 파란색 하늘 위를 날아다니고 있네요. 자,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비행기라는 교통수단인데요. 자, 비행기는 우리가 기차보다 더 먼 거리를 이동할 때 보통 사용하는데요. 하늘을 날아다니게 되죠. 굉장히 비행기를 타게 되면은 뭔가 설레는 느낌도 굉장히 가득한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네 번째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번째 사진은 어떤 거인 것 같아요? 자, 여기가 어디죠? 한강 같은데요, 한강. 자, 어, 한강 위를 떠다니고 있어요. 자, 이 이름은 뭘까요? 유람선일까요? 맞죠. 유람선도 맞죠. 바로 네 번째 사진은 배입니다. 배. 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바다나 강을 건널 때 이용을 하는데요. 자, 지금 네 가지 사진들을 모두 보았어요.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우리가 대중교통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 대중교통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것에 공통점이 있을 텐데. 자, 누가 한번 혹시 알고 있는 친구 있나요? 한번 이야기해 볼까? 맞아요. 대중교통. 바로 이 네 가지의 공통점은 여러 사람이 함께 한 번에 이동할 수 있는 교통수단입니다. 자, 그래서 대중교통 같은 경우에는, 기차, 버스, 배 등과 같이 이렇게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함께 다 같이 이동할 수 있는 교통시설을 말하죠.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러한 다양한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안전하게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우리가 대중교통이 필요한 이유를 알아보기 전에 대중교통의 대중교통의 안전성을 알아보기 전에 대중교통이 왜 필요한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중교통 우리가 왜 필요할까요? 왜 우리가 대중교통을 이용하죠? 우리가 버스를 타는 이유가 뭘까요? 재밌으니까 탈까요? 아니면 가격이 저렴하니까? 물론 가격이 저렴하기도 하죠.
모든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니까. 자, 이렇게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이유는, 필요성은 바로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서입니다.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서 대중교통,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의 교통수단을 타고 이동을 하다 보면 에너지를 그만큼 아낄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깨끗하게 환경을 깨끗하게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아무래도 여러 대의 자동차를 타고 이동하는 것보다 한 대의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게 대기 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차가 막히지 않습니다. 요즘 아침에 출근길 보면은 굉장히 교통체증이 많이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교통수단,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된다면 그만큼 차가 많이 줄어들 것이고 우리의 도로는 막히지 않겠죠. 자, 이렇게 사진으로 보게 되면은요. 자, 한 대의 자동차와 그리고 한 대의 버스, 연료 들어가는 개수가 달라요. 자, 버스에는 연료가 한 통이 들어가죠. 그렇죠. 맞습니다. 자, 그럼 여기 옆에 있는 분홍색 차에는 연료가 몇 통이 들어갈까요? 자, 하나씩 세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와, 연료가 6통이나 더 들어가네요. 자, 같은 분명 차이긴 한데 연료 차이가 이렇게 많이 심합니다. 자, 이 버스는 이제 친환경 버스이기 때문에 연료가 조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연료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우리가 에너지를 아낄 수가 있겠죠. 버스를 타게 된다면.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자, 아까 전에 보았던 빨간색 자동차에서는 매연이 이렇게 매연이 이렇게 세 개씩이나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개수로 표현을 하자면은. 자, 그렇지만 이 천연가스 버스는 매연이 한 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공기 중을 오염시키는 오염 물질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자동차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면은 대기 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차가 막히지 않아요. 자, 여기 보면은 왼쪽 도로에는 자동차들이 지금 꽉꽉 막혀가지고, 자, 여기 보면 표정이 어때요? 이 표정 어떤 표정인 것 같아요? 그쵸. 굉장히 다들 화가 잔뜩 나 있죠. 눈썹이 이렇게, 와, 되게 많이 올라가 있네요. 자, 이렇게 차가 막히게 되면은 기분도 좋지 않고, 늦었는데 얼른 가야 되는데,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반면 우측 차선을 보면 초록색 버스는 아주 환하게 웃으면서, 여기 보면은 음표도 있네요. 노래도 이렇게 신나게 흥얼거리면서 싱싱 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은 굉장히 좋은 이점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대중교통을 지금 이용하고 있고, 어른들 같은 경우에도 웬만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다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학습 목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큰 목소리로 또박또박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완전 잘 읽었어요.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첫 번째 학습 목표입니다. 대중교통을 안전하게 이용하는 방법을 한 가지 이상 말할 수 있다. 자, 오늘 선생님이랑 함께 여러분들은 네 가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선생님이랑 배우게 될 겁니다. 자, 다양한 많은 내용들을 배우게 될 텐데 그 중에 한 가지 이상 여러분들이 기억했다가 말할 수 있으면 오늘의 학습 목표는 성공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학습 목표를 한번 알아볼까요? 자, 두 번째 학습 목표도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너무 잘 읽었습니다. 자, 두 번째 학습 목표 선생님이랑 또 한번 같이 따라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대중교통을 안전하게 이용하는 그림을 선택할 수 있다. 자, 오늘 선생님이 어떤 내용에 대해서 배운다고 했죠?
그쵸. 대중교통을 안전하게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운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따가 두 번째 활동에서 우리가 퀴즈를 풀어볼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다양한 그림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안전하게 이용하는 그림을 여러분들이 직접 선택을 하게 된다면 두 번째 학습 목표도 성공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다들 잘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바로 첫 번째 활동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활동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좋아요. 아주 씩씩하게 큰 목소리로 예쁜 목소리로 잘들 읽어주었습니다. 첫 번째 활동은 바로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 방법이에요. 자, 첫 번째 어떤 대중교통을 안전하게 이용하는 것부터 우리가 배워볼지 벌써 궁금하지 않나요? 자, 먼저 첫 번째 활동입니다. 자, 첫 번째 활동은 안전하게 우리가 버스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자, 먼저 사진을 한번 봅시다. 자, 초록색 버스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타 있죠. 자, 사람이 몇 사람이나 타 있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 아까 말했듯이 대중교통은 여러 사람들이 이동하는 교통수단이죠. 여기 보면 사진 보면은 와, 진짜 엄청 많이 타 있네요. 자, 이 사진을 보면 사람이 많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보면은 4명의 사람이 이렇게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안전하게 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바르게 줄을 서서 버스가 멈출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요. 버스가 주차를 다 하고 완전히 멈춘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버스 위에 이제 탑승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탑승을 할 때에는 새치기를 하면 될까요? 그렇죠. 안 되겠죠. 지금 여기 보면은 이 줄을 쫙 잘 서 있죠.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들 차례를 잘 지켜서 탑승을 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사진 나오네요. 여기 보면 이렇게 한 여학생이 먼저 타고 그 다음에 남학생, 여학생 이렇게 차례로 줄을 서 있는데 문이 열리게 되면 버스가 정차하고 열리게 되면 한 명씩 차례대로 버스에 타야 합니다. 지금 이 그림을 보고 선생님도 그렇고 여러분도 의아해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친구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지 않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사회적 거리두기 항상 2m 이상 떨어진 상태로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한다는 점 잊으면 안 되고요. 그리고 지금 그림에는 학생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지 않네요. 이게 코로나19 전에 만들어진 자료이다 보니까 조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항상 마스크 착용하고 거리 2m 떨어뜨려 놓은 상태에서 차례대로 한 명씩 탑승을 하면은 안전하게 우리가 버스를 이용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다음 사진을 한번 알아볼까요? 자, 세 번째 사진 어떤 사진인 것 같아요? 자, 다들 버스 안에서 이제 이동 중에 나타나는 모습인 것 같은데요. 이동 중에는 이제 좌석에 자리에 앉아서 안전벨트가 있다면 벨트를 꼭 착용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그림에 있는 버스는 시내버스인 것 같아요. 시내버스이기 때문에 따로 벨트는 착용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보라색 티를 입은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남는 좌석이 없어서 일어서서 가고 있죠. 하지만 이렇게 자리가 없다고 해서 일어서서 가게 될 경우에는 그냥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버스에 손잡이가 달려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의자 옆에 달려있는 의자 손잡이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키가 조금 크다면은 천장에 달려있는 천장에 손잡이가 있어요. 그 손잡이를 잡고 안전하게 버스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자, 다음 네 번째는 이 친구가 이제 버스에서 내리려고 하네요. 그쵸? 정류장에서 내리려고 하는데, 자, 내릴 때 가장 중요한 거. 자, 이 친구가 지금 고개를 어떻게 하고 있죠? 맞아요. 도리도리 좌우를 살피고 있습니다. 버스가 완전히 멈추게 되면은 좌우를 살피면서 다른 위험 요소가 없는지 확인하고 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도로에는 자동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동차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동 자전거라든지 또는 여기 보이는 오토바이 같은 경우 이렇게 새길로 쌩쌩 달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버스에서 내릴 때는 좌우를 살핀 상태로 아무런 위험 요소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그때 천천히 한 계단씩 이동을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버스를 안전하게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지하철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지하철도 우리가 지하철도 대중교통 중에 가장 유명한 교통수단이죠. 자, 지하철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면은 도어 스크린 앞에 노란색으로 안전선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항상 지하철을 기다릴 때는 노란선 안쪽에 바르게 서서 기다려야 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은 지하철은 버스보다도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쵸? 지하철은 매우 빠른 속도로 역 내에 진입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약 60km 정도로 역 구내에 진입을 하고 멈추게 되는데요. 우리가 안전선을 자칫하다 넘게 되면은 그 지하철과 부딪히게 되는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노란선 안쪽으로 줄을 서야 하고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도어 스크린이라고 해서 그 지하철과 그 서 있는 부분이 분리가 되어 있어요. 분리가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종종 있어서 여러분들은 항상 안전선은 잘 지켜주어야 합니다. 자, 다음으로 두 번째 내용은 무엇일까요? 자, 지금 문이 열렸죠. 지하철이 온 상태에서 문이 열렸는데, 자, 문이 열렸다고 해서 바로 들어가면 될까요? 맞아요. 안 됩니다. 먼저 타고 있던 사람들이 내린 후에 차례대로 순서에 맞게 한 명씩 들어가야 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우리가 먼저 들어가려고 하면은 이제 내리고 싶은 사람이 못 내릴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보통 먼저 타 있던 사람들이 내려야지 우리가 탔을 때 더욱더 많은 자리들이 생기겠죠. 그래서 서로 배려하는 차원에서 먼저 타 있던 사람이 다 내린 후에 차례대로 순서를 지켜서 타야 합니다. 간혹가다 새치기 하는 사람들이 조금 있는데 우리 여러분들은 절대로 새치기를 하지 않고 차례를 지켜서 잘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세 번째 사진입니다. 자, 세 번째 사진. 자, 여기 보면은 이동 중에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여기 보이는 학생들이. 그쵸? 아주 바르게 잘 예쁘게 앉아 있죠. 자, 바르게 앉아 있고 또 이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잡이를 잡고 서 있네요. 만약에 자리가 없을 경우에는 저렇게 손잡이를 꼭 잡고 바르게 서서 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실내에서는 바른 자세로 자신에게 지정된 좌석에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자기가 앉아있는 좌석에 앉아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동 중에 돌아다니거나 또는 시끄럽게 막 떠든다거나 자,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위험하겠죠. 자, 위험하기도 할 뿐더러 주변에 있는 다른 친구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버스 내에서 또는 지하철 내에서 항상 이렇게 자신의 자리에서 조용히 앉아서 이동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열차와 승강장 사이인데요. 여기 보면은 이 학생이 지하철로 걸어가려고 하는데 보면은 검정색으로 틈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열차와 승강장 사이에 발생하는 공간인데요. 간혹 가다 보면은 이렇게 열차와 승강장 사이에 간격이 넓은 그런 구간들이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발이 빠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걸려서 넘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점도 주의해서 지하철을 탈 때는 항상 안전선 전에서 기다리다가 지하철이 오게 되면은 먼저 타 있던 사람들이 빠져나온 상태에서 천천히 밑을 보고 내가 발이 빠질 공간이 있나 없나 두리번 한번 체크를 하고 타는 것이 가장 안전하게 지하철을 이용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지하철까지 알아봤고요. 다음으로는 비행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을 나는 멋진 비행기죠. 자, 비행기는 기차보다 더 빠르고 멀리 이동할 때 우리가 주로 이용을 하죠. 비행기를 탈 때에는 우리가 이렇게 높은 계단을 올라갑니다. 계단을 올라갈 때에도 이제 차례대로 줄을 서서 타야 하는데요. 우리가 비행기를 탈 때는 비행기 티켓이 있어요. 그래서 그 티켓에 우리의 좌석을 보고 그 좌석대로 순서에 맞게 이동을 하면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두 번째 사진을 보면은, 자, 여기 보면 기내이네요. 비행기 안쪽에서 이제 스튜어디스가 비행기 탑승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때는 여러분의 안전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해주기 때문에 귀 기울여서 들어야 합니다. 만약에 이때 여러분들이 막 친구랑 떠든다거나 아니면 돌아다니면 될까요? 그쵸? 안 되겠죠. 자, 우리가 승무원의 안내를 잘 듣고 혹시라도 비상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 승무원의 지시에 따라서 잘 움직여야 하겠죠. 자, 다음으로 세 번째. 자, 이렇게 항상 좌석에 앉을 때는 안전벨트가 있는 좌석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항상 바르게 착용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학교에 올 때도 통학버스 탈 때 안전벨트가 있죠. 자, 그때 항상 여러분들 잘 매고 있는데 우리가 비행기를 탔을 때에도 안전벨트는 꼭꼭 착용을 해야 합니다. 간혹 가다가 이제 답답하다고 해서 안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자, 그래도 우리가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해서 자신을 지켜줄 안전벨트는 꼭 착용하는 것이 좋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비행기를 타게 되면은 스마트폰이나 전자기기, 뭐 노트북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정말 급한 상황이라면 비행기 모드라고 해서 사용을 하는 방법도 있는데 웬만하면은 우리가 꺼두고 사용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우리가 비행기 안전하게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까지 알아봤고요. 자, 다음으로 안전한 배 이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는 우리가 강이나 바다 이렇게 육지와 육지 사이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죠. 마찬가지로 비행기를 탈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배를 탈 때는 표를 잘 확인하고 표에 표시된 좌석에 따라 순서에 맞게 이제 차례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새치기 하는 사람들은 한 명도 없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한 상태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차례대로 탑승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진을 보면은 이 친구가 지금 무엇을 가리키고 있나요? 자, 그쵸. 여기 보면은 가리키고 있는 것이 여기 노란색 바로 구명조끼입니다. 구명조끼. 여러분들이 배에 타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이거예요. 구명조끼의 위치 그리고 착용 방법을 확인하는 겁니다.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구명조끼의 위치가 어디 있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혹시 모르게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항상 우리가 구명조끼를 착용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 났을 경우 바로 그 구명조끼를 입으러 당장 뛰어가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위치를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비상 상황에 어디로 대피해야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대피하는지 이 부분도 체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마 구명조끼 바로 옆에 비상대피로도 안내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 꼭꼭 유념해 두었다가 혹시라도 비행기를 타게 될 때, 아니죠. 배를 타게 될 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생각했다가 꼭꼭 실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배에서 우리가 여기 보면 이 학생들 지금 뭐 하고 있죠? 배에 타서 너무 신나서 이렇게 뛰어다니고 있는데, 자, 배에서 뛰어다니면 될까요? 그쵸, 위험하죠. 여기에서 뛰어다니다가 장난치다가 혹시라도 떨어지게 되면 바로 바다입니다. 엄청 깊은 그런 물인데 혹시라도 이렇게 뛰다가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배 안에서는 조심조심 걸어 다니는 것이 가장 좋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오늘 이렇게 우리가
교통수단, 다양한 교통수단을 안전하게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버스와 그리고 비행기, 기차, 배까지 알아봤는데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활동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활동에서는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퀴즈를 한번 풀어보고자 합니다. 자,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니까 여러분들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퀴즈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두 번째 활동입니다. 세 가지 사진이 주어졌고요. 이 사진들 중 올바른 대중교통 이용 방법을 찾아서 이제 문장과 같이 연결해 보는 건데요. 자, 첫 번째 사진. 우리가 아까 전에 학습했던, 배웠던 내용이죠. 바로 버스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진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사진은 어떤 것과 연결을 해 주는 것이 좋을까요? 자, 여러분들 한번 밑에 있는 문장들을 한 번씩 읽어볼까요? 자, 첫 번째 문장 한번 읽어봅시다. 아주 또박또박 잘 읽었어요. 자, 첫 번째 문장은 배 안에서 뛰어다니지 않아요. 자, 이거는 배에 대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첫 번째 그림과 맞을까요? 연결하면 될까요? 그쵸. 첫 번째는 버스 안에서의 안전한 그런 내용들을 말하고 있는데요. 아니겠죠. 자, 그럼 두 번째 문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동 중에는 자리에 앉거나 손잡이를 잡아요. 자, 두 번째 문장은 어떨까요? 첫 번째 그림과 연결이 될까요? 오, 이번에는 좀, 여러분들의 반응이, 많이, 이게 정답인가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것을 정답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럼 한번 확인을 해 볼까요? 오, 완전 정답이었습니다. 맞아요. 첫 번째 사진은 바로 버스 내에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안전한 수칙이었죠. 이동 중에는 자리가 있을 경우에 자리에 앉아야 하고요. 만약에 자리에 못 앉았다라고 하면은 버스 안전 손잡이를 꼭 잡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기억하고 있네요. 자, 그럼 두 번째 사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두 번째 사진 어떤 교통수단이죠? 그렇죠. 맞아요. 지하철입니다. 자, 지하철 저 그림을 보면서 선생님이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죠? 화살표 표시가 이렇게 안쪽에서 바깥으로 나와 있고 여기 사람들이 안전선에 따라서 차례를 잘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역시 잘 기억하고 있네요. 자, 두 번째 사진은 바로 세 번째 문장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안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모두 밖으로 나온 이후에 차례를 지켜서 천천히 탑승을 해야겠죠. 자, 이때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우리가 지하철을 타게 될 때 승강장과 그리고 지하철과 승강장 사이가 간격이 넓은 경우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거기에 발이 빠지거나 발이 걸려서 넘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서 항상 밑을 살펴본 상태에서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 세 번째 그림은 어떤 그림이죠? 그쵸, 배죠, 배. 우리가 배를 탈 때에는 뛰어다니면 된다고 했나요? 안 된다고 했나요? 맞아요. 뛰어다니면 절대 안 됩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혹시라도 바다에 빠지게 되면은 정말로 많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겠죠. 자, 그래서 세 번째 사진은 첫 번째 문장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하는데요. 자, 그러면은 바로 두 번째 퀴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퀴즈는 조금 더 어려울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바로 5개의 문장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서 올바른 내용은 동그라미 표시를 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것은 조금 아닌 것 같은데 위험한 내용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은 과감하게 X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문장 선생님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스를 타고 갈 때 창문을 열어 머리를 내밀고 시원한 맑은 공기를 마신다. 자, 첫 번째 문장 정답일까요? 올바른 내용일까요? 아니면 틀린 내용일까요?
자, 자유롭게 한번 여러분들 이야기해 보세요. 자, 버스를 타고 창문을 열고 맑은 공기, 굉장히 시원한 공기를 마시면서 머리가 휘날리겠죠. 자, 과연 정답은 무엇일까요? 자, 정답은 바로 X였습니다. 자, 물론 맑은 공기 마실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버스를 타고 가면은 다양한 차들이 도로에서 이동을 하고 있잖아요. 다양한 차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머리를 내밀고 있으면은 버스 기사님이 운전하시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옆에 같이 가는 다른 자동차들이 있죠. 그래서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에요. 그리고 간혹가다 이제 자동차를 타고 갈 때 창문을 열어서 팔을 길게 이렇게 내미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렇게 창문을 열어서 머리나 팔을 내미는 행동 여러분들 절대로 하지 않기로 선생님과 약속을 하면 좋겠어요. 약속한 겁니다. 벌써 선생님이랑 약속했어요. 자, 좋아요. 자, 그럼 두 번째 활동입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버스에서 내릴 때 오토바이나 차가 지나가는지 살펴본 후 내린다. 자, 두 번째 문제 어떨까요? 동그라미일까요? X일까요? 버스에서 내릴 때 차가 지나가는지 안 지나가는지 살펴본 후 내린다. 자, X일까요? 동그라미일까요? 자, 정답은 바로 X입니다. X일까요? 버스에서 내릴 때 오토바이나 차가 지나가는지 살펴보는 내린다. 이거는 X가 아니겠죠. 네, 잘못된 내용입니다. 잘못된 내용. 선생님이 이것을 잘못했네요. 자, 버스에서 내릴 때에는 오토바이나 차가 지나가는지 항상 좌우를 살펴보아야겠죠. 자, 이 부분은 선생님이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예요, 동그라미. 어이구, 이런 실수가 나왔네요. 자, 버스에서 내릴 때 여러분들 항상 주변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까 전에 선생님이 말했듯이 자전거가 될 수도 있고요. 오토바이가 될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 굉장히 쌩쌩 지나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주변을 잘 살펴야 합니다. 자, 다음으로 세 번째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좋습니다. 자, 지하철 안에 사람들이 내리기 전에 먼저 탄다. 자, 이것은 정답일까요? 동그라미일까요? X일까요? 그렇죠. 아까 전에 선생님이 항상 강조했었죠. 사람들이 먼저 내리기 전에 타면은 안 됩니다. 왜 그렇죠? 맞아요. 먼저 타고 있던 사람이 내려야 자신이 탈 자리가 생기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조금 늦게 타더라도 상대방을 위해서 기다려주는 매너가 필요합니다. 자, 다음 네 번째 문장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좋습니다. 자, 친구들과 보다 빨리 내리려고 문 앞에 미리 나가 있는다.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통학버스 탈 때나 또는 그냥 일반 시내버스 탈 때 친구들보다 빨리 내리려고 먼저 이렇게 나가 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자, 이런 경우 우리가 아직 버스가 정차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겠죠. 그래서 잘못된 내용입니다. 간혹 이제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그 배차 시간이라고 하나요? 배차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벨을 누르고 미리 문 앞에 미리 나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버스가 완전히 멈춘 후에 내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거든요. 근데 사회에서는 조금 약간 아이러니하네요. 그러게요. 조금 시내버스를 이용할 때는 선생님도 그런 경험이 많은 것 같아요. 미리 먼저 나가 있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조금 약간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위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빨리 내리려고 미리 문 앞에 나가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자리에 앉으면 안전벨트를 바르게 착용할까? 자, 동그라미일까요? X일까요? 자,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동그라미인가요? X인가요? 자, 정답은 그렇죠. 맞습니다. 동그라미입니다. 여러분들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등교할 때 여러분들 통학버스 이용하죠?
이용할 때 여러분들 항상 안전벨트를 꼭꼭 착용하고 탑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 안전벨트 잘하고 있는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요. 통학버스뿐만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이동할 때 자동차를 탈 때에도 꼭꼭 안전벨트를 매는 습관은 꼭 지켜주었으면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두 번째 활동까지 알아봤고요. 다음으로 우리가 오늘 배웠던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우리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배웠죠? 맞아요.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 방법이란 주제로 4가지의 대중교통 이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버스와 기차, 그리고 배, 비행기 이렇게 4가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대중교통은 어떤 공통점이 있었죠? 맞아요. 한 사람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이용하는 교통수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통수단을 지금 종소리가 들리고 있네요. 자, 사운드가 겹칠 수 있어서 잠시 멈췄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다시 학습 내용을 정리해보면은 우리가 오늘 대중교통에 대해서 배웠어요. 4가지 대중교통. 이 대중교통들은 우리가 여러 사람들이 함께 이용하는 교통수단이라고 배웠죠. 그렇죠? 우리가 교통수단을 이용하게 되면은 에너지 절약도 되고 환경보호도 되고 정말로 다양한 이점들이 많았죠. 그렇죠. 교통체증도 줄어들고요. 그래서 우리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안전하게 이용하는 방법을 꼭 알아야 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오늘 안전하게 이용하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대중교통 이용할 때 꼭 지켜야 하는 것, 자신의 순서를 지켜서 안전하게 차례를 지켜야지 우리가 안전하게 탑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모든 것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대중교통 이용할 때는 항상 순서대로 새치기하지 않고 차례를 지키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고요. 뭐 통학버스 탈 때나 시내버스 탈 때, 지하철 탈 때 모두 차례를 지키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고요. 우리가 항상 좌석에 앉았을 때에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 뭐죠? 그렇죠. 맞아요. 안전벨트입니다. 안전벨트. 안전벨트가 여러분을 지켜줄 거니까요. 꼭꼭 착용을 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좌석이 없는 경우 내가 앉을 좌석이 없다 그러면은 항상 버스 손잡이는 꼭 잡고 가만히 있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동 중에는 여러분들은 움직이거나 장난치면 안 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선생님 벌써 말해버렸네요. 세 번째, 이동 중에는 돌아다니거나 장난치지 않기. 우리가 다 같이 친구들이랑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즐겁죠. 여러분 친구들과 함께 이동하면은 되게 많이 즐거운데요.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면서 서로 막 장난을 치는 학생들이 많이 보여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장난을 치다 보면은 버스를 운전하시는 기사님이 운전에 방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이동 중에 친구들과 장난치지 않고 돌아다니지도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더불어서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 버스 이동 중에 창문을 열고 손을 내밀면 될까요? 그렇죠. 안 되죠. 고개를 내밀어도 안 되겠죠. 맞아요. 오, 여러분들 너무너무 잘 알고 있네요. 오늘 이렇게 배웠던 내용들을 여러분들 꼭꼭 기억했다가 꼭 여러분들 실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오늘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봤는데요. 오늘 공부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자, 오늘 여러분들 선생님과 함께 공부를 해봤는데요. 어떤 내용이 가장 기억에 남나요? 비행기? 배? 안전? 맞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선생님과 함께 배웠던 내용 중에서 가장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바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안전하게 이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그냥 수업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가슴속에
머릿속에 넣어두어서 평상시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꼭 이 내용들을 실천한다면 여러분들 조금 더 안전하고 행복한 시간들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배운 내용 꼭 잊지 말고 꼭꼭 여러분들 실천해 주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코로나19 예방수칙 딱 3가지만 알아보고 갈게요. 요즘 코로나19 너무너무 문제가 많죠. 원래였다면은 우리가 다 같이 현장 체험 학습 장소에 가서 다양한 체험을 하는 정말 소중한 시간을 가졌을 텐데요.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많이 속상합니다. 선생님도 속상하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 코로나19 예방수칙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로나19 얼른 끝나야지 우리가 학교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많이 하겠죠. 자, 여러분들 혹시 알고 있는 거 있나요? 코로나19 예방수칙 가장 중요한 것들 몇 가지가 있었어요. 대표적인 것들이죠. 자, 바로 첫 번째는 손 씻기 활동이었어요. 여러분들 아마 각 수업 시간대에도 많이들 배웠을 텐데 손을 씻을 때에는 6단계, 손 씻기 6단계를 꼭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30초 이상 깔끔하게 깨끗하게 씻어야 하는데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솔직히 말하면 30초 이상 씻는 게 생각보다 이게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도 항상 여러분들 손 씻을 때는 30초 이상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래오래 6단계 꼭 실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뭐가 있을까요? 자, 두 번째 바로 기침 예절입니다. 여러분들 기침이 나오게 될 때에는 입과 코를 옷소매로 이렇게 가리고 팔꿈치로 가린 상태로 기침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내 자신도 보호할 수가 있고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도 보호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기침을 한 후에는 또 한 번 손 씻기 꼭꼭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거 3가지가 있었어요. 마지막 세 번째, 바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겁니다. 마스크 착용. 자, 여기 보면은 펭수가 나와 있네요. 펭수가 대형 마스크를 쓰면서 안녕이라고 손을 흔들고 있는데요. 요즘에 코로나19가 다시 재확산되면서 굉장히 전국적으로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도 2.5단계가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요즘에는 마스크를 덴탈 마스크가 아닌 KF94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웬만하면 외출을 안 하는 것이 좋겠지만 부득이하게 외출을 해야겠다 하면은 KF94 마스크 꼭 착용을 하고 외출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오늘 코로나19 예방수칙까지 알아봤고요. 오늘 수업은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았고요.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다 같이 인사하고 오늘 수업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안녕.